10명이 넘게 구속을 시켰는데 아직 미진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데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장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 특별검사법에는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 전문가들은 그게 기속적 권한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연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냥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기속적 권한이라고 하는 건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유재량인 것처럼 재량적 권한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거부했던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 기가 막힙니다. 충분히 수사했다. 115일 동안 수사했으면 충분히 한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상 115일은 기존에 검찰에서부터 수사했던 것을 다 합쳐서 115일이라고 한 거고 특검이 수사한 것은 70일에 불과하죠. 준비기간 20일 빼면 사실상 수사는 70일밖에 안 되니까 황교안 대행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 특검법을 만들 정도가 된다면 자신이 연장 승인하는 것이 옳은 거죠. 또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돼서 추가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연장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도 검찰도 수사하지 말아라 이 얘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게 된다면 그 사이에는 검찰도 수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행을 진작에 교체했었어야 되는데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시에는 총리를 교체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대통령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부터 교체하고 대통령 탄핵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원로 정객들이 저마다 총리를 하겠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총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날밤을 샜을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이 물 건너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때 총리를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결과론적인 얘기다. 그래서 이제 더 수사가 필요한데 더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가 퍽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직권상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날치기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들이 직권상정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법을 바꾸고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직권상정이 쉽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사변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되어야만 직권상정할 수가 있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이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국민의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인데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세균 의장이 결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될지 어쩔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온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사와 변호사 간에 공방이 벌어지지 않고 증인 신문이니 뭐니 이런 것 없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과연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평의라고 부르더라고요. 평의. 이렇게 서로 토론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표결을 합니다. 그걸 평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모두 8명인데 그 중에 6명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해야만 대통령 탄핵이 결정됩니다. 3명만 반대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소장이 3월 13일이면 임기가 끝나서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7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 중에 2명만 반대를 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하는 순간에는 이게 기각돼 버리니까 시간을 막 질질질 끌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속셈이 너무나 뻔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에 휘둘리지 않고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하겠다고 해서 어저께 최종 변론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는 3월 13일 이전에는 반드시 판결이 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염원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 온 국민이 그때까지 우리 국민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터진 뒤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3개월이 넘도록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80%가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만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국민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탄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월 13일 날 결정되면 5월 10날 5월 10일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달 조금 더 남은 셈이 되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새로운 대통령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 신청을 받는데 18119의 1000번 또는 18119의 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선거인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새로운 대통령, 좋은 대통령 뽑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